네, 12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그 마지막 한 달이 남은 것 같아요. 이제 내용은 그 트랜지스터하고 그리고 모스펫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주로 기본적인 내용들 잘 알고 계시는 커먼 소스, 또 커먼 드레인, 커먼 게이트, 그리고 커먼 에미터, 뭐 커먼 베이스, 그리고 커먼 콜렉터, 그런 이제 회로들에 대한 게인과 그리고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런 임피던스를 뿐만 아니라 그 게인을 컨트롤하는 그 게인 비들, 뭐 GM이라든지 베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온도하고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뭐 디제너레이션 같은 그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커먼 소스의 내용 중에서 이제 조금 예제 같은 것들 좀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예제를 한 세네 개 풀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커먼 소스에 대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 이제 그 기본적인 잠깐만요. 모델들을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제 라지 오퍼레이션, 다음에 스몰 시그널 모델에 대한 걸 했었고요. 또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바이어스 시키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또 GM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했었죠. 그래서 이런 회로가 주어졌을 때, 보면 VDD가 1.8V이고, 그리고 이제 볼티지 디바이더를 이용했죠. 게이트 같은 경우는 그 스몰 시그널 모델 같은 경우에 저항이 없죠. 다시 말하면 이제 오픈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되어 있죠. 그러면 VX를 구하는 건 되게 쉬울 겁니다. 그죠? VX를 구하는 건 볼티지 디바이더로 구하면 될 거예요. 그죠? R1 플러스 R2 오버가 아니고 분의 R2 VDD 구하면 될 거고요. 또 그 식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 KVA를 이용해서 여기가 VX라고 하면 VX는 VGX의 RS에서 드랍되는 볼티지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VX는 VGS 플러스 ID RS가 될 겁니다. 그럼 그 식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게 결국 VX가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ID 신호죠.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신호가 여기 VTH고요. VGS ID, 이건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 식에다가 그 ID 값을 여기서 넘기겠습니다. 다 넘기고 ID 값만 뽑을 수 있겠죠. 뽑아 놓으면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 모스펫 같은 경우에 주어지는 파라미터들이 위스하고 랭스, 그 다음에 VTH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μn의 그 COX가 주어지겠죠. 옥사이드. 그 다음에 커패시티가 주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주어지죠. 그죠? VGS까지 다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VDD도 주어지고 R1, R2 다 주어지면 다 VGS 구할 수 있나요? 네, VGS 구할 수 있을 겁니다. VGS 구하면 있는 것처럼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때 이제 중요한 내용은 그거죠. 얘가 이것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얘가 in saturation이어야 돼요. saturation이려면 어떻게 되죠? saturation이려면 VDS가 뭐보다 커야 돼요? VGS 마이너스 VTH보다 커야겠죠. saturation 영역이 되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saturation 영역이고, 이쪽이 트라이오드 리전이 될 겁니다. 리전이 될 겁니다.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는 saturation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그 VY라고 하는 요 점은 뭐보다 커야겠어요. 요 사이에 있는 VDS가 당연히 뭐보다 커야 되냐면 VGS 마이너스 VTH 보다 커야겠죠. 그렇다고 얘기하는 얘기는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결국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 사이에 RS 전 이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보다는 커야겠죠. 커야지 세츄레이션 영역에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 VY는 뭐보다 커야겠어요? VY라고 하는 요 점에 있는 전압은 어차피 V라는 것은 VY는 VDS에 플러스 VRS겠죠. 그죠? RS. 이거는 이제 커먼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 VDS라는 값 VY가 뭐보다 커야 되냐면 뭐보다 커야죠? VX 마이너스 VTH보다는 커야 세츄레이션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츄레이션 영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네, 7.1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문제는 그 모스펫의 M1 모스펫의 M1에 바이어스 커런트를 결정하라 라는 겁니다. 바이어스 커런트라고 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VGS가 있고 ID가 있으면 얘가 VTH까지는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있어서 그 주변에서 이제 나오는 신호가 이제 증폭되는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오퍼레이팅 포인트를 이제 정하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세츄레이션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RD 값을 맥시멈 RD 값을 구하라. RD가 맥시멈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RD가 맥시멈으로 있으면서 값이 구해지려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VDS 값이 VDS가 최소이면서 세츄레이션 리전에 들어가는 그 영역이 VTH죠. 그죠? VTH의 값이 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VGS하고
VGS하고 그다음에 VTH 한 값이 어떤가? VDS가 되도록 만드는 값이 이걸 이제 엣지라고 하죠. 엣지. 세츄레이션 엣지라고 하는데 세츄레이션 엣지의 값이 엣지가 되도록 만드는 RD 값이 있어야 그것이 이제 그만큼 많이 드랍이 되는 거죠. DS 값이 많이 드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이제 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주로 첫 번째로 이제 구해야 하는 값은 VGS일 거예요. 이제 피규어 7.1이 어디 있냐면 바로 그 앞단에 요 그림이 피규어 7.1입니다. 지워보죠. 요것이 이제 피규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값은 이제 바이어스 값이니까 바이어스는 VGS와 VDS를 구하는 거겠죠. VGS를 구하고 그다음에 그 VGS에 맞는 VDS, 세츄레이션 영역을 유지할 수 있는 VDS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그 VGS 값을 구하기 전에 여기 있는 값을 구해야겠죠. VX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VX는 간단하게 볼티지 디바이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286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이미 주어진 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죠. 예,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전에 봤던 요시 ID 이건 주어진 값이죠. 여기서 VGS를 구할 수 있죠. VGS를 구하면 VGS는 이 뒤에 루트 값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VGS는 ID는 2분의 1의 μn의 옥사이드 카패시턴스 값에 이거에 VGS 마이너스 VTH의 제곱, 여기서부터 이제 VGS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유도한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 값은 주어졌어요. 그죠? μn 값도 주어졌고, 그 다음에 위스 값도 주어졌습니다. 위스하고 랭스의 b도 주어졌습니다. VTH도 주어졌죠. 그렇죠? 다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지금 안 주어진 게 뭐죠? 안 주어진 것이 VGS 값하고 RD 값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식은 다 주어졌기 때문에 값을 이미 갖고 있는 것이고, 이 RD와 VGS를 잘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맞추려고 하면 일단 뭐 RD 값을 알던 아니면 VGS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VGS 값을 지금 현재로는 아무것도 변수가 두 개인데, 모르는 언노운 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속 값을 넣어보는 거죠. 그래서 VGS를 1V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여기서 1V를 집어넣게 되면 ID가 나오겠죠. 그 ID가 나오게 되면 그 ID 값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VGS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할 수 있나요? 계속 반복할 수 있겠죠. VGS를 다시 집어넣으면 ID가 나올 거고, 그 ID가 나오면
다시 VGS가 나오면서 값들이 계속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값은 알 수 없지만 뭐 옛날에 우리 그 시험 볼 때 그 답을 거꾸로 집어넣는 거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ID가 297 마이크로 암페어가 나왔고 VGS가 0.974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또 그걸 이용해서 ID를 구할 수 있죠. ID는 VX-VGS RS다. 이거 원래 우리 처음에 구했던 식이죠.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면 312 마이크로 암페어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세츄레이션 엣지 값을 구하려면 이렇게 됐을 때 이 파라볼릭한 이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스턴트한 이전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VDS가 이게 이제 VDS죠. VDS가 VX-VTH 값에 들어와야겠죠. VX 값도 알고 있고 VTH 값도 압니다. 왜냐하면 VX 값은 이미 여기서 구했죠. 2.286이라고. 그리고 VTH 값은 여기 주어졌죠. 0.5. 즉 이 값이 0.786이 돼야 되고, 이것을 RD로 나눴을 때 흐를 수 있는 최대 ID 값, 흐르는 ID 값이 나오도록 그렇게 본다면 우리 ID 값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이 0.786이라는 값을 안다면 RD 값 구할 수 있죠. 그죠? RD는 VD-VY에 3.25 kΩ 뭐 ID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이제 3.25 kΩ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때 요 값이 VX-VTH 값이 VY 값이고 이 VY 값이 세츄레이션의 엣지 값이다. 세츄레이션의 엣지 값이죠. 요 값이라는 거예요. 그쵸? 나머지는 다 공통이니까 그 값을 계산해주면 RD 값은 3.25 kΩ 정도 됩니다. 만약 이것보다 더 RD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RD가 커지게 되면 어차피 ID는 고정이니까 이거는 커런트 소스니까 패스트의 드레인에 있는 이 VRD 값 이것이 더 많이 드롭하겠죠. 더 많이 드롭한다는 것은 VY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낮아진다. VY가 낮아지면 어디로 가요? 트라이오드 모드로 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맥시멈 값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7.2. 이거는 7.1의 문제하고 유사합니다. M1이 세츄레이션 영역 안에 들어있고 RD가 2.5 kΩ이며 일때 이 위스하고 랭스의 비를 최대로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세츄레이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을 구하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RS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구하라. 그리고 그때 위스하고 랭스는 이렇게 주어진다. 그리고 이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하죠. 람다는 0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를 풀어본다면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id 값 알고 있잖아요. 뭐 블라블라 한 다음에 이것과 비례하죠. 당연히 id 값은 이 비율이 커지면 위스하고 랭스의 비율이 커지게 되면 더 많은 페트로 모스펫으로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전 2.7.1에서 저희가 VY가 엣지 세츄레이션 엣지에 걸릴 때 VY의 값을 계산했었죠. 이게 그 라우다 값이 0이면 실제로는 VDS가 있고 그리고 여기 ID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주어진 하나의 VGS가 컨스턴트이면 요 엣지서부터는 변하지 않죠. 결국 여기에 ID 값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때 만들어지는 VY 값이 이전에 0.786V라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7.1에서 나왔어요. 혹시 이해가 안 되면 7.1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알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또 RD 값이 2.5니까 그 값 집어넣게 되면 ID 값을 알 수 있겠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RD 값이 2.5일 경우에 흐를 수 있는 최대의 드레인 전류 값은 406 마이크로 암페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 그 ID 값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RS가 1kΩ인가 그랬을 거예요. 1kΩ로 알고 있습니다. RS가 1kΩ로 알고 있는데 다시 뒤로 가볼까요? 네, 1kΩ입니다. 1kΩ이니까 전류는 그 RS로 흐르는 그 전압의 양은 406 밀리볼트가 되겠죠. 406 밀리볼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VGS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0.88 볼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VGS는 0.88이 되고 그리고 그 드레인 ID는 406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최대로 흐를 때죠. 어차피 람다가 0이고 그리고 RD 값이 정해졌을 때 자, 그러면 그 값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ID 집어넣고 그다음에 VGS, VTH 값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주어진 값들을 집어넣으면 그때 W와 위스와 랭스의 레이시오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W하고 랭스의 최대 그 레이시오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레이시오가 이렇게 제한이 된다면 그때는 RS 값이 컨트롤이 돼야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ID 값이 너무 커져서 그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겠죠. 최대 전류가 아니라 전류가 흐를 수가 없겠죠. 아까 주어진 ID 406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RS 값은 얼마야 되느냐? 그냥 쉽게 구하면 되겠죠.
우리 VGS 구하는 방법은 알고 있죠. 이 VGS는 그 원래 ID 구할 때 공식들 있잖아요. 쭉 뭐라 블라블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VGS 마이너스 VTH의 스퀘어 그 공식을 이용해서 값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쭉 집어넣어 주면 ID 값 집어넣어 주고 랭스 집어넣어 주고 그 다음에 레이시오 집어넣어 주고 주어진 값들 집어넣어 주게 되면 VGS가 최소한 1.041V는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VGS를 알고 VX 알고 VGS 아니까 또 ID 값이 아니까 그때 RS 값 구할 수 있나요? 네,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구해진 값이 604옴이 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